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보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FOMC라는 중요 이벤트가 있었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시장은 또 한 번 대격변을 보여줬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으로 마감되었다고는 해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 초반 나스닥은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하다가 장 중반 이후에야 말아올리기 시작해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한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일단 장 초반에 시장이 안 좋았던 것은 또다시 불거진 은행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크레딧 스위스에 이어 이번엔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다음번 파산 위기 은행으로 지목되며 주가가 한때 15% 이상 떨어졌고, 이로 인해 유럽 증시는 대부분의 주요 유럽 국가에서 한때 2% 이상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이 미국 증시로까지 전염된 것이죠.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곧바로 독일 총리가 도이체방크의 사업 구조가 탄탄하고 수익성이 높아 파산 위험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원 사격을 함으로써 불안감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최대 15%까지 떨어졌던 가격에서 회복되어 8%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덩달아 유럽 증시도 한때 2.5% 가까이 하락했던 상황에서 1%대 중반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쪽의 분위기가 진정되자 미국 증시도 힘을 받아 함께 말아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채권 수익률도 장 초반에 순식간에 10베이시스 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역시 은행 리스크의 증가로 인한 결과입니다.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채권 수익률이 순간적으로 급락한 것이죠. 하지만 이후 시장이 정신을 차리면서 급락했던 채권 수익률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이 일단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정리가 되었지만 은행권을 둘러싼 불안감은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초의 파산은행이었던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다른 은행들의 연쇄 파산이 일어나며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은행 사태도 당장은 가라앉는 듯 보여도 2008년처럼 반년 정도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큰 파장이 몰려닥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마치 본 지진보다 시간차를 두고 몰려오는 여진이 더 무서운 것처럼 말이죠. 일단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도이체방크의 경우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자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적자였던 크레딧 스위스와 달리 도이체방크는 작년 순이익이 56억 유로에 달하고 30일 동안 유출 가능한 현금에 비해 가지고 있는 고유동성 자산, 그러니까 국채와 같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비율이 142%나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을 유동성 커버리지라고 하는데요.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위기 상황에서 유출되는 현금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는 국제금융당국이 지정한 30개 중요 글로벌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100%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방크는 142%라는 의무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유동성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기준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어느 은행이든 마찬가지로 다음 타겟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어떤 은행도 지불해야 할 모든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버는 사업이며, 따라서 그 어떤 대단한 은행이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미국은 또다시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엊그제 극적인 말바꾸기 쇼를 펼쳤던 미 재무부가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 불어온 위기에 긴급하게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소집한 뒤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강하다 라는 립서비스를 펼쳤습니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는 미국의 모든 금융 관련 기관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미 재무부, 연준, 행정부, SEC,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기관의 대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죠. 물론 어제는 긴급이라서 화상으로 진행되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연일 연준이나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미국은 괜찮다,
안전하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견고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개는 무서울 때 짖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로 안전하다면 저런 주장을 할 일도 없습니다. 보통 위험할 때 저렇게 계속 나서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은행은 맡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나면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게 말로 어르고 달래고 위험한 은행이 생기면 겉으로는 구제금융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제금융을 하면서 신속하게 위험을 차단하는 방법뿐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그 예방을 잘 해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너무 큰 홍역을 알았었기 때문에 초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적어도 최근까지의 행보만 보면 미국에서 발생한 연쇄 파산은행들을 잘 처리했고 또 어떻게 여론을 달래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고요. 결국 은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기에 심각한 돈줄 경색이 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은행들은 분명 최대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쟁여두려고 할 것입니다. 뱅크런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야 하는 개인과 기업들은 돈줄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로 인해 경기 전반에 신용이 경색되며 돈줄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1%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 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시장에 강력한 신용 경색이 불어닥칠 것을 대비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낮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은행 사태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그래서 신용 경색이 얼마나 심해질지, 그리고 그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일지 이런 것을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대단한 전문 투자 은행들도 경제 전문가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전부 하는 말들이 다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거시 경제적인 상황을 예측하여 투자하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법이 장기 투자인 것이죠. 장기 투자는 매크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시 경제에 따라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끔 장기 투자도 거시 경제를 보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매크로 투자고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매크로 투자도 경우에 따라선 수년 동안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도 장기처럼 느껴지는 대부분의 개미에게는 장기 투자로 보여지긴 하겠지만 엄연히 둘은 다른 것입니다. 장기 투자의 프로세스는 간단하죠. 경기 사이클을 뛰어넘어 기업의 미래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낮다면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계속 보유합니다. 그걸로 끝이죠. 은행이 어디서 터져나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식 가격이 10% 떨어졌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주가 떨어지는 게 걱정된다면 장기 투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고 결정적으로 구매력을 필요 기간에 맞춰 분류하는 분류의 규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그냥 사서 존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개념과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러한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버티기만 하려고 하니 매일 불안하고 힘든 것입니다.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를 잘하려면 근지구력을 길러야지 단순히 정신력만으로 버틸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죠. 투자는 멘탈로 하는 것이지만 정작 모든 개념의 이해가 내재화되면 멘탈이 필요 없어진다고. 그 단계가 되면 비로소 멘탈이 전부인 동시에 멘탈이 전혀 없어도 되는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상승 마감으로 인해 이번 주는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우는 주간으로 1.2% 상승했고 S&P는 1.4%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주간으로 1.7%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FOMC라는 거대한 변수가 있었던 한 주의 마무리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은행 리스크라는 불안 요소가 시장을 짓누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시장이 이미 상승장으로의 전환에 초입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의 전개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 같이 그 결말을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것으로 이번 주의 시장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벌어질 일은 또 다음 주에 맡기기로 하고요. 주말 동안 편안하게 리프레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